안녕하세요. 빅버드 게임이론입니다. 수원이 청주의 늪축구와 골 취소에 고전했던 지난 경기와 달리 빌드업 과정과 압박 과정에서 변성환 감독 부임 이래 가장 좋은 경기력을 보이며 부천 원정에서 3대0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변성환 감독이 이야기했던 주도적인 축구로 경기력과 승점 3점 모두를 잡은 경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수원의 빌드업 전략, 수원의 압박 전략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부천은 5-2-3 형태의 대형을 가져왔고 중앙에 3-2 형태의 수비 블록을 형성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홍원진은 최전방에서 압박하는 3명의 선수 사이로 움직이며 빌드업에 관여하였습니다. 피터가 내려와 볼을 받자 정재용이 피터를 따라 나와 압박하고 이때 배서준이 정재용과 한지호 사이 공간으로 내려오며 볼을 받아주지만 김선우가 빠르게 따라와 볼을 빼앗기고 맙니다. 이번에는 좌측 빌드업 상황에서 이기재는 장석환에게 볼을 받기 위해 내려오고 김지호는 침투하는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정우진과 유승현 사이의 수비 간격이 넓어지고 강영묵에게 볼을 받고 돌아설 공간이 생깁니다. 그러나 카즈와 유승현이 바로 압박에 들어서며 볼을 뺏는데 성공한 부천입니다. 지금도 수원의 빌드업 상황에서 이기재는 넓게 벌리고 강현묵이 내려오는데 이때 유승현과 카즈 모두 강현묵을 마크하게 되고 이기재가 편하게 볼을 받습니다. 부천 공격수들이 압박하러 올라온 상황에서 이기재가 내려온 이기동에게 정확하게 패스를 주고 이기동이 김지호에게 잘 내어주고 찬스를 맞는 수원입니다. 장호익 쪽에 마크맨이 없는 상황에서 수원은 오른쪽으로 볼을 전개하려 합니다. 이때 피터가 내려와서 부천의 수비 블록 바깥에서 패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입니다. 결국 수원은 장호익이 볼을 잡을 때 부천 수비 5명에 대해 6명이 자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원은 빌드업 시 수적 우위를 활용하며 공격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배서준이 내려와 수적 우위를 만들어주고 한우광이 배서준에게 패스하고 이때 장우익은 전진합니다. 이렇게 배서준은 부천의 수비 블록을 뒤로 한 채 전진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수원이 우측 면의 좁은 지역에서 볼을 돌리다가 반대쪽으로 연결하는 상황인데 이때는 이기재가 부천의 수비 블록에서 멀리 위치하며 프리맨이 되어 볼을 받는 상황입니다. 이때 역시 피터가 올라오며 부천의 5명의 수비 블록은 좁은 지역으로 몰리게 되고 수원의 숫자는 6명이 되어 반대쪽 이기재에게 짧은 패스가 쉽게 전달됩니다. 이기재에게 패스가 들어가자 김지호가 정우진을 끌고 내려오고 강현묵이 뒤쪽에서 정우진이 끌려 나온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합니다. 이렇게 강현묵은 쉽게 상대의 하프 스페이스에서 볼을 받습니다. 지금은 수원이 오른쪽으로 볼을 전개하는 상황인데 부천의 수비 블록이 라인을 잘 유지하며 수적 우위를 내주지 않습니다. 이때 이규동이 내려와주며 수원이 다시 수적 우위를 가져갑니다. 카즈에게는 피터뿐 아니라 이규동 역시 신경 쓰게 되고 이를 활용해 피터가 볼을 받고 장호익에게 내주며 빌드업에 성공한 수원입니다. 지금도 수원의 빌드업 상황에서 이규동이 내려와서 수적 우위를 형성합니다. 정재용은 이규동과 홍원진 모두를 신경 쓰게 되고 홍원진이 볼을 받을 때 카즈가 홍원진 쪽으로 이동하게 되며 피터가 자유롭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한우광의 패스를 홍원진이 흘리며 이규동이 받고 피터에게 내주면서 다시 빌드업에 성공한 수원입니다. 이번에는 강현묵이 사이 간격으로 들어가자 카즈와 정재용 사이 간격이 상당히 좁혀져 있습니다. 이때 피터가 빈 공간에 이기재에게 패스하고 이기재가 앞에 공간이 넓은 상황에서 패스를 받을 때 김지호가 넓게 있어서 유승현은 김지호를 마크해야 했기에 정우진이 이기재를 마크하러 올라옵니다. 강현묵은 이를 확인하고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합니다. 닐슨 주니어는 이규동을 마크하다가 강현묵 쪽으로 몸을 쏠리고 이규동이 서명관과 닐슨 주니어 사이 공간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러한 움직임으로 수원은 상대의 하프 스페이스에 쉽게 들어옵니다. 그러자 부천은 루페타에게 홍원진을 마크하게 하는데요. 지금도 루페타가 중앙 수비진이 아닌 홍원진을 마크하는 상황입니다. 그러자 홍원진이 위쪽으로 이동하며 루페타에게서 멀어집니다. 이때 루페타는 홍원진을 따라가지 못하고 피터를 마크하던 카즈에게는 홍원진 역시 신경 써야 했기에 마크할 선수가 하나 더 늘게 됩니다. 이를 활용하여 피터는 측면 넓은 위치로 이동해서 카즈에게서 멀어집니다. 수원이 백패스 이후 다시 공격을 전개하는데 홍원진은 내려올 때 루페타가 아닌 카즈가 마크하게 됩니다. 그렇게 카즈에게서 자유로워진 피터는 부천의 수비 블록 바깥에서 위치하게 됩니다. 지금도 홍원진이 루페타로부터 자유롭게 볼을 받습니다. 이번에는 강현묵이 넓게 있다가 안쪽으로 들어오며 정재용과 카즈 사이 간격에서 패스를 받습니다. 강현묵이 패스를 받으며 전진하자
닐손 주니어가 강현무 쪽으로 중심이 쏠리고 이규동은 그 뒤로 침투합니다. 이렇듯 강현묵이 받은 상황에서 닐손 주니어와 피터를 마크하던 카즈가 강현묵에게 이동했기에 이규동과 피터 모두에게 찬스가 발생합니다. 지금도 좁은 공간에서 부천 선수들 5명이 수비 블록을 형성합니다. 이때 피터가 중앙으로 이동하고 카즈가 이를 따라가면서 카즈와 한지우 사이 공간이 벌어지고 배서준이 이 공간으로 내려오면서 자유롭게 볼을 받습니다. 배서준이 침투하는 장호익에게 연결하며 수비 블록을 탈출하는 수원입니다. 그러자 김선호는 장호익을 따라가게 되고 장호익은 다시 배서준에게 패스합니다. 배서준은 이규동과 2대1 패스를 주고받는데 이때 내려오는 이규동에게 서명관이 따라 나오고 닐손 주니어가 배서준을 따라갑니다. 배서준은 하프 스페이스에서 패스를 받고 위협적인 드리블을 하고 이를 수비하던 닐손 주니어의 파울로 PK를 얻어냅니다. 김지호가 이를 성공시키며 선취골을 만들어내는 수원입니다. 선제골을 허용하자 부천 선수들이 압박을 올라가지만 수비 라인은 같이 올라가지 않아 수원은 이 넓은 공간에서 쉽게 역습을 전개합니다. 지금도 부천의 공격 압박 라인 4명과 중앙 미드필더 사이 간격이 벌어지며 쉽게 앞선 4명의 압박을 푸는 수원입니다. 홍원진에게 김동현이 붙자 김상준에게 패스하고 김상준을 거쳐 피터에게 볼이 전달됩니다. 수원은 이러한 경우 미드필더 라인과 수비 라인이 같이 올라오지만 부천은 그러지 않기 때문에 피터가 미드필더 라인과 수비 라인 사이 공간에서 볼을 편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강하게 압박을 들어오는 부천입니다. 루페타와 박호민이 센터백 그리고 미드필더 4명이 수원 미드필더 3명을 마크합니다. 그러나 이규동이 내려와 볼을 받아주고 퉁가라에게 연결해줍니다. 순식간에 부천의 압박 6명을 뒤로 한 채 볼을 받는 퉁가라입니다. 퉁가라가 김지호에게 볼을 줄 때 철병찬이 김지호를 마크하며 발생한 하프 스페이스로 퉁가라가 침투합니다. 그러자 퉁가라에게 정우진과 철병찬 둘이 붙게 되고 퉁가라가 김지호에게 볼을 내주자 김지호는 마크맨이 없는 상황에서 크로스를 올릴 수 있었고 퉁가라에게 정우진이 붙었기 때문에 박스에서는 수원 선수 둘에 대해 부천 선수 둘만이 위치하게 됩니다. 김지호의 좋은 크로스를 이규동이 득점으로 연결하며 한 골을 더 달아나는 수원입니다. 부천은 높은 위치에서 압박을 시도하였지만 압박 간격 조절에 실패하며 지금도 이기재에게 넓은 공간이 열리고 수원은 쉽게 상대 진영으로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원은 전반 내내 주도적인 축구를 하며 선취골을 만들어냈고 이 덕분에 부천의 공격진이 강한 압박을 가져가면서 벌어진 수비 라인을 쉽게 공략할 수 있었습니다. 수원은 최종 수비 라인을 높이고 강한 전방 압박을 가져가기에 상대의 롱패스가 위협적인 찬스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장석환이 루페타에게 밀리며 루페타에게 1대1 상황이 발생하지만 양용모가 좋은 선방으로 이를 막아냅니다. 이렇듯 수원은 변성환 감독 체제 이후 실점을 막기 위한 수비가 아닌 빠르게 볼을 다시 뺏기 위한 수비 전략을 가져갔습니다. 이러한 전략에 맞게 이 장면들처럼 수원은 볼을 뺏기자마자 빠르게 압박을 진행하여 소유권을 갖기 위한 수비 전략을 취했습니다. 지금도 피터의 패스가 끊기지만 다시 볼을 뺏어내고 역습을 전개합니다. 수원은 부천의 빌드업 시 측면으로 볼을 전달하게 하고 측면에서 압박을 강하게 진행했습니다. 여기서도 정우진은 패스할 곳이 없자 롱패스를 전개하고 배서준이 이를 끊고 빠르게 패스를 주고받으며 위험지역에서 역습을 전개해 결국 슈팅까지 가져가는 데 성공합니다. 지금도 수원이 전방 압박을 강하게 들어오자 부천의 쓰리톱인 한지호와 이희영이 모두 내려오지만 수원의 포백 중 장호익과 이기재 역시 높게 올라오면서 수적 우위를 내주지 않습니다. 부천은 결국 롱패스를 시도하고 수원은 볼을 따냅니다. 지금도 부천의 빌드업 과정에서 강한 압박으로 위험지역에서 볼을 빼앗는 수원입니다. 이번엔 부천이 수비지역에서 롱패스를 활용해보지만 한호광이 루페타와의 경합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홍원진이 다시 볼을 따냅니다. 지금은 반대쪽으로 유승현에게 전환 패스가 잘 연결되지만 김지호가 빠르게 내려와 유승현의 공을 빼앗고 수원이 다시 소유권을 가져갑니다. 이번엔 반대로 루페타가 공중골에서 승리하고 이희영에게 패스해줍니다. 이희영이 침투하는 한지호에게 패스하고 수원이 위기를 맞습니다. 부천은 후반 시작과 동시에 롱패스를 연결하고 세컨볼을 따내며 많은 슈팅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수원의 수비 집중력은 흐트러지지 않았고 수원은 선제골 이후에도 이러한 수비 전략을 유지합니다. 수원이 높은 압박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피터가 끊어낸 볼을 배서준이 받고 크로스를 내줍니다.
이 볼이 김지호에게 연결되고 김지호는 두 번째 골을 만들어냅니다. 수원은 이후 김상준이 하나 내려오며 4-2-4 대형으로 압박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원의 중원이 두터워지자 부천은 넓게 위치한 서명관에게 패스하며 공격을 전개하려 했지만 패스가 길었습니다. 결국 부천은 닐손 주니어를 빼고 공격수 박호민을 투입하여 트윈타워를 활용하면서 포팩으로 전환합니다. 수원은 측면으로 상대를 몰고 1대1로 압박하는 전략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부천은 계속해서 박호민과 루페타의 투톱을 이용한 공격을 시도하지만 장석환이 이에 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침투하는 루페타에게 스루패스가 들어가고 루페타가 박스 안의 선수에게 힐패스를 내어주지만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으며 이기재가 볼을 끊어냅니다. 이 장면 역시 루페타를 활용한 침투 패스로 공격을 전개하고 루페타의 크로스가 잘 전달되지만 양용모가 김선호의 좋은 슈팅을 막아냅니다. 후반 막판 스코어 차이와 주중 경기에 의한 체력 저하로 공격진에서의 압박이 전반보다 약하게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수원은 끝까지 수비 집중력을 유지하며 클린시트로 이 경기를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수원은 한 선수만을 활용한 빌드업이 아닌 팀 전체에서 유기적인 움직임으로 수적 우위를 활용하는 빌드업과 상대의 공격 전개 시 높은 압박 라인과 볼을 뺏겼을 시 역압박을 하며 주도적인 경기를 하였고 경기력뿐만 아니라 승점 3점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